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화태 백야 구간의 연도교 건설을 위한 설계 작업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연도교 건설 기본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는 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아 발주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청은 연도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전체 공사비와 노선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의 적절성 등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이 토양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섭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오는 6월까지 도내 150여 곳의 토양 측정망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유기엔 함유량 등을 분석하고 이후 중금속 등 22개 항목을 추가로 확인해 토양 보전 정책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2년에 한 번씩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환경청 관내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늘 2022년 개최 예정인 28차 COP 유치에 이번엔 영호남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 여수선언 이행을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민관 전문가 25명으로 실무 추진팀을 구성해 최근 여수시청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COP 유치의 첫 번째 과제는 국가 유치 확정, 이후 한국 유치를 위한 외교전과 국내 유치 이후 여수 개최의 관철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때문에 타당성 연구 용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후, 환경 선진국으로서 이 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 등 시급성과 필요성들을 여수는 엑스포 개최 이후 숙박과 컨벤션 등 충분한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여수가 모범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도시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반을 특히 이번에는 영호남의 협력이 유치 과정 전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남과 전남이 협력해서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UNFCCC COP는 개최 2년 전 유치 신청을 받아 1년 전에 장소를 결정해 매년 11월 말 2주간 열립니다. 2022년 28차 회의는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아시아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처음으로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채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긴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에 여성 인력을 연결해주는 것으로 여수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급식조리사와 간병인, 통계조사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8월에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일정 자격을 갖춘 여성들을 선발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고 수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들을 신고했던 4명에게 모두 5,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해 금전 선거의 근절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상반기 4,074억 원의 재정을 신속 집행해 실물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올해 재정 신속 집행 대상 6,790억 원 가운데 상반기에 4,074억 원을 설정하고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집행률 제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재정 신속 집행은 정부 방침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들어 한산했던 남녘 밑판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기잡이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한 상자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명품 조기에다
전이 없는 씨알 굵은 갈치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그치기도 전에 위판장은 경매 열기로 후끈합니다. 중매인들은 좋은 고기를 먼저 사려고 경매 신호를 보랴, 서로 눈치를 살피랴 한눈팔 겨를이 없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참조기. 가장 굵은 30cm 크기 75마리짜리 한 상자는 최고 17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겨울에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조기잡이철이 끝나가는 시기에 이처럼 굵고 많은 조기가 잡히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고기가 처음이고, 아마 씨알로 봐서도 90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렇게 씨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전혀 없이 씨알 좋은 갈치까지 잡히면서 10의 1 조업에 억대 어획거를 올리는 어선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안강망은 갈치를 잡아가지고 현재 한 8,600까지 하는 배가 있고요. 하고 유자망 같은 경우에는 1억 6,600까지 한 배가 있습니다. 어획 부진으로 출하를 멈추었던 어선들이 최근 조업에 나서면서 위판장은 모처럼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다음 살이 이달 말까지는 알이 꽉 찬 조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여전히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 이후 행적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폭이 넓어진 유공자 선정 기준에도 이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1919년 현 서울의대인 경성의전에 재학 중이던 고 김범수 선생. 동경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 소식을 듣고 고향인 광주에서 만세운동을 이끌기로 합니다. 가만히에 인쇄기를 숨겨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한 선생은 3월 10일 시민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다 일본 군경에 체포됐습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재판관한테 그냥 내 나라 찾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다. 그거 막 얼마나 외치면서 합니까? 김 선생은 3년형을 치른 뒤 의사생활을 하다 6.25를 거치며 북한군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수차례 신청한 독립유공자 지정은 번번이 탈락. 경성의전을 졸업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공중보건의를 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유족 등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하면 보훈처는 독립운동 사실 여부와 이후 행적을 조사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엽니다. 문제는 행적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공적을 입증한 명백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공자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 학교를 세운 뒤 한글 등 민족교육에 힘쓴 독립운동가 학산 윤윤기 선생도 사회주의 활동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외면받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지 않는 분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 유공자 포상을 검토한다는 개선안을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성들의 고용과 경력 유지를 위해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구직 여성과 재직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는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여수와 순천, 광양 등 8곳의 일자리 유관기관, 직종별 전문가 등과 협력망을 구성해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과 컨설팅, 노무 지식 특강, 직장 적응 복귀 지원 워크숍 등이며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여성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광양시가 안심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안심보육 실현과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관내 13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과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 보육 환경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순천시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기념품 공모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관광 자원을 반영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기념품을 공모한다며 다음 달 수상작 발표와 함께 특별 전시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공모전이 관광지 홍보와 관광소득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가 소상공인 경영 혁신을 위해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말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지원을 위한 경영 혁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매출 증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에 나섭니다. 고흥군이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 고흥을 널리 알리는 SNS 홍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고흥군은 고흥 지역을 사랑하고 SNS 계정이 있으면서 글쓰기와 사진, 동영상 촬영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별로 기억하실 점이 조금 다릅니다. 미세먼지 상황부터 보시면 현재 출근길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다소 탁한데요. 밤에 유입되는 스모그 때문에 오늘 중서부 지역의 하루 평균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남부지방의 공기질은 깨끗한 한편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밤 사이 봄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6도, 대구 2.3도로 이 전국이 어제보다 평균 3도가량 낮습니다. 날씨였습니다.